2023년 6월 8일 신세계그룹은 6개 계열사 통합 멤버십 론칭과 함께 신세계 유니버스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거슬릴 수 없는 유통의 디지로그, 디지털 플러스 아날로그의 패러다임 속에서 어떻게 하면 지속 가능한 미래 성장이 가능한가에 대한 신세계그룹의 고민과 전략이 담긴 결과물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과연 이게 최선의 전략일까요? 유통구단이 본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전략의 이해하기 힘든 7가지와 멤버십 관련 내용을 3부에 걸쳐 이야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앤커머스 대표 김영호입니다. 오늘 유통혁명 쉬운 2번째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그게 최선입니까?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멤버십 관련해서 추천할 만한 사례 넷플릭스 이야기부터 먼저 할까 합니다. 넷플릭스의 힘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저를 포함해서 모든 전문가들은 넷플릭스의 멤버십 모델을 가장 큰 성장의 이유라고 꼽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들 중에 멤버십 제도를 이용하지 않는 회사를 찾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죠. 그만큼 멤버십 제도는 21세기 소유의 시대에서 공유의 시대로 사는 기업들에게는 필요 충분 조건인 것 같습니다. 특히 온라인 유통의 공격에 맥을 못 추는 오프라인 유통 기업들의 멤버십 제도의 도입은 당연한 귀결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마트 대표이사 겸 SSG.com 대표이사 사장의 유니버스 멤버십 출사표를 한번 들어보시죠. 우리나라에서만 1년에 스타벅스 커피가 4억 잔이 팔립니다. SSG.com은 6,500만 건의 주문을 받습니다. 이마트는 1년에 2억 5천만 건, 신세계백화점은 9천만 건의 영수증을 발행합니다. 신세계 면세점에는 250만 명이 오고 G마켓 판매자는 10만 명이 넘을 정도로 많습니다. 이들 각각의 혜택을 하나로 묶어서 한꺼번에 할인받는 국민 플랫폼을 만들겠습니다. 라고 출사표를 크게 외칩니다. 자, 그렇다면 유통구단이 바라본 이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제도에 이해하지 못할 마케팅 7가지 항목을 조목조목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왜 연회비가 3만 원인가? 이 부분이 가장 저는 이해하기 힘들었습니다. 기존 오프라인 멤버십 제도를 가장 잘 운영하는 회사 중에 하나가 바로 한국에 들어온 코스트코입니다. 코스트코는 1994년 한국에 진출한 이래 지금까지 줄곧 유료 멤버십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대한민국 유통업체 연회비 기준이 되었다고 할까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 유니버스 멤버십 연회비도 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코스트코 매장 하나만 가지고 있는 업체의 멤버십이 3만 원인데 온라인, 오프라인가 다 갖고 있는 즉 이마트, SSG.com, G마켓, 스타벅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면세점 이렇게 6개 핵심 계열사를 모두 이용할 수 있는데 혜택을 줌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과 똑같이 3만 원을 책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참 납득이 되기 힘든 그런 가격 책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의 1등 선두 기업으로서 자존심을 접은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는 의구심도 갖게 됩니다. 일개 온라인 기업인 쿠팡은 연회비가 아니라 월회비로 약 5,000원을 받습니다. 4,990원을 받죠. 연회비로 환산하면 약 6만 원 정도가 됩니다. 온라인 기업 하나만 운영하는 기업이 연회비로 따지면 6만 원을 받는데 6개 계열사의 혜택을 다 받으면서 3만 원밖에 안 받는다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제부터 땅 파서 장사할 것인가? 캐시백과 각종 할인 쿠폰을 다 같이 묶으면 연간 200만 원 이상의 혜택을 소비자에게 돌려주는 셈입니다. 가입비의 10배 이상의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멤버십 연합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라고 출사표에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회원이 가입한 연회비 3만 원은
캐시백, 이마트 캐시백을 통해서 모두 돌려받기 때문에 연회비가 빵원, 제로입니다. 제로라고 주장하죠. 캐시백 정책은 가입 첫 해뿐만 아니라 매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혜택이라고 또 부연 설명합니다. 그리고 추가로 계열사별로 5에서 12%의 할인 혜택을 받게 되는 방식입니다. 유료 회원 개인당 연간 200만원의 혜택을 주면 신세계그룹은 앞으로 땅 파서 장사하십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이런 어마어마한 고객 혜택을 제안한 배경은 무엇일까요? 세 번째입니다. 멤버십 브랜드 유니버스는 브랜딩 전문가의 손을 통해서 만들어졌을까요? 물론 브랜드의 의미를 한 번에 알 수는 있겠는데 앞으로 몇십 년을 진행할 멤버십 제도 브랜드로는 썩 어울리지 않는 브랜딩이라서 보여지기 때문인데요. 우주로 가는 우주선 여행 브랜드도 아니고 소매 유통 관련 브랜드로서 더 적합한 톡톡 튀는 브랜드, MZ세대 고객도 깜짝 놀랄만한 브랜드가 그토록 없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듭니다. 네 번째입니다. 유니버스 최초 광고 모델 선택과 광고 스토리에 전략은 있었을까? 네,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최초의 임팩트 강한 광고 수립을 만들 때 이미지 통합 전략 차원에서 낙점한 광고 모델은 ETV 혹은 저TV, 그야말로 TV만 틀면 나오는 겹치기 모델을 선택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그리고 광고 스토리 전개는 또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도통 이해하기 힘든 광고 전략은 누가 수립을 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다섯 번째 의문입니다. 이마트24는 왜 제외했을까? 이 부분입니다. 멤버십을 통한 고객의 락인 전략은 매일같이 소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마트나 백화점은 일주일 혹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방문하는 소비자의 방문 횟수가 빈번하지 않는 업태죠. 반면에 편의점은 하루에 한 번 방문할 수 있는 빈도가 높은 오프라인 높은 업태입니다. 단지 가맹점주들의 동의를 얻지 못해서 이번에 멤버십 계열사에 들어가지 않은 이유가 조금은 불명확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얘기한 오프라인의 고객 방문 빈도를 온라인에서는 매일같이 하지 않느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마트24 편의점을 뺀 것은 좌충수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들어봅니다. 여섯 번째 의문점입니다. 오로지 가격에만 초점을 맞출 것인가? 아시다시피 쿠팡 혹은 네이버라는 온라인 업체의 온라인 매출이 상당히 드세게 치고 가기 때문에 상당히 지금 온라인 부분은 그 매출이 열세인 신세계 입장에서 회심의 반격을 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온라인 오프라인 거의 모든 업태를 두루 갖춘 그런 신세계 그룹에서 새롭게 전개하는 멤버십 제도가 일개 온라인 회사처럼 가격에만 집중할 이유가 뭔가 하는 거죠. 21세기 소비자는요, 전천후 고객 서비스에 만족합니다. 그저 가격 인하에만 집중하는 것은 경쟁자와 차별점이 없어 보이는 거죠. 지금은 소유 시대가 아니라 공유 시대입니다. 그래서 공유 시대의 소비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컨텐츠 제공이 더욱 중요합니다. 그래서 웹툰 무료 보게 한다든지 미술관을 관람하게 무료로 한다든지 음악회 무료 초대한다든지 등등의 아주 각종 새로운 서비스, 품격 있는 서비스의 제공에 집중하거나 개발하려는 의지가 있는지 조금 의구심이 듭니다. 네, 마지막 일곱 번째입니다. 왜 단일 과금 가입비 방식의 멤버십 제도일까? 멤버십 연회비 단일 과금 방식의 이유를 잘 이해를 못하겠어요. 예를 들어 홈플러스는 무료 멤버십 제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무료 멤버십, 구매 실적, 2개월의 구매 실적에 따라서 VIP 플러스, 골드 플러스, 실버 플러스, 패밀리 이렇게 4단계의 등급을 나눠서 혜택을 제공합니다. 단계별로 나눠서 마케팅을 전개한다는 의미입니다. 연회비 단일 책정이 아니라 단계별로 멤버십 등급을 나눠서 각각 다른 혜택을 주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유통구단 김용호는 이렇게 말합니다. 신세계 유니버스 멤버십, 이게
최선인가?